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설 보도가 지난주에 쏟아졌었는데,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당사자인 최재형 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침묵이 뭘 의미할 건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완강히 부인해야 옳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이 몸담고 있는 고위직 인사가 자신에 대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대권 도전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으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펄펄 뛰면서 부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는 내년 1월 1일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 침묵을 그가 대권 도전 의사를 굳힌 반증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려오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최재형 원장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고 대권에 도전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거의 틀림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재헌절인 7월 17일에 맞출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재헌절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왜 7월 말부터 8월 초인가? 최 원장의 개인적인 사정과 구상도 있고 감사원 인사 등등 내부 사정까지 고려한 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대선판에 만약에 뛰어들면은요, 어떻든 간에 기존의 야권 대선 후보 경선 구도는 급변하게 될 겁니다. 그는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의원 등 기존 주자들보다는 훨씬 참신성이 높은 뉴페이스입니다. 게다가 다른 주자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다른 독특한 경쟁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그가 미담 제도기로 불릴 정도로 숱한 아름다운 일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원칙주의자로 살아왔고, 그래서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약점은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풍부한 매담은 예컨대 두 아들 입양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장기간 돌봤던 일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지자들은 아마 이 휴머니즘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스토리는 최 원장의 여야의 어떤 주자들보다도 가장 구별되는 독보적 브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대단한 경쟁력을 가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도 일화가 많은 분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태어난 실향민인데요.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대한해협 해전에서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명의 동생들도 이 해병대 대령하고 해병 부사관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런 군인 가족이라 최 원장에게는 소위 강경보수들이 일부 야권 주자들에게 좌파라고 공격하는 그런 이념 공세로부터도 완전 자유롭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은 또 최 원장이요, 현 제왕적 대통령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임기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바로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헌절 얘기는 여기서 난 겁니다. 재헌절이 7월 17일인데 개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재헌절인 7월 17일 전후로 해서 대권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을 이끌었던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보수층의 반감이 훨씬 덜하다는 점입니다. 지지자는 또 콘텐츠 면에서도 다른 주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내면서 정부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까지 소상히 파악했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실을 밝혀낸 것이 그런 상징이고, 그 덕택에 윤석열 못지않게 반문이 상징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최 원장은 출사표를 던지면 좌구우면하거나 소위 간보기를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대업날인 12일 날, 지난 10일 오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잠깐 만나서 합당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최대한 빨리 통합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합의까지는 이루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8월 중순까지 입당을 결심하지 못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안철수의 선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안철수의 전례가 타산지석이 되는 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들어오지 않고 오세훈하고 결어서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세론이 있지만 그의 공정이라는 아젠다가 끝까지 갈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약간 압박을 줬다고 할까 뭐 그런 식입니다. 좀 깎아내렸다고 할까.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렸던 젊은 시사평론가 있죠. 왜? 드러머 출신이라는 사람 장예찬 씨가 오늘 국회의원 그 누구도 당대표를 바라보고 정치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대권 주자를 따를 것이다. 버스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는 없다. 그건 무의미한 소모전일 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긴장관계가 흐르고 있는 거냐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해찬 씨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가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구도상 그리고 당원상 후보가 되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이 모이지 당신 중심으로 모일 건 아니다. 이 둘이는 친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 내가 급하면 택시 타고 그냥 목적지 갈 텐데 뭘 버스를 타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전이죠. 대표 별거 아니다. 지지율 높은 윤석열 총장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조금은 미묘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 두 분은 말로써 이렇게 끝날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상황이 되면은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양측이 신경전이 미묘한 상황에서 최 원장이 조건 없이 국민의힘 직행수순을 밟으면 결국 윤석열 총장도 어떤 방향으로든 선택을 해야 될까요? 빨리 들어갔다 아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늦게 들어가겠다든가 어떤 모양을 갖추겠다든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달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고 그러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퇴를 검토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도 권명간 대권 도전 선언을 준비할 것이고 김태우 의원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곧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가 막이 올라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참신성 있는 최재형 원장이 참전을 하게 되면 흥행 요소는 훨씬 더 추가져서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후보 경선 이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초대박이 날 걸로 봅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가 시즌 1이었다면 이준석 이게 시즌 2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준석을 대표로 뽑을 때는 이제 그것이 전대의 컨벤션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저 계속되다가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가는 자연스럽게 시즌2로 넘어가는 일정표가 있는 겁니다. 또 최재형 원장이 참전하면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다소 단조롭게 짜여졌던 경쟁 구도가 변화가 오거나 요동을 치거나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대후보 토론 때마다 윤석열 총장은 단굴맨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재형 원장까지 들어오고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나왔으면 그렇게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만 가지는 않지 않을까. 또 하나 국민의힘 출신 국민의힘에 소속된 주자들 또 입당하는 주자들 밖에 있는 주자들 문재인 정부 출신인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 또 강경 보수파적 기류를 갖고 있는 대권주자 그리고 온갖 합리를 대표하는 대권주자 등등의 주자들이 워낙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경쟁자들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관전법을 숱하게 제공할 겁니다. 이러면 이준석과 경쟁하면서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길 기대하고 지원하면서 그 틀 안에서 대권 꿈을 꾸고 그려왔던 집단과 세력은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류라고 생각해온 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되니까 비토론에 가까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 원장이 합류하면 조금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최재형 원장이 입당했다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 체제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준석으로서는 최재형 대표의 참전이 자기의 위상을 굳히는 큰 원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재형 원장이 후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약간 요동치고 불안불안한 이준석 체제에 들어와서 여기 버스를 타고 온다, 여기 게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최재형 원장도 이준석 현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입당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무슨 최재형 원장을 뭐 편을 든다거나 그런 건 없죠.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56년생으로 만 65세니까 이준석 대표보다는 29세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주자들에 비하면 거의 유일한 완전한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이런 젊은 세대의 그 참신성과 코드가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지향하되 기존 정치권에 전혀 물들지 않는 이미지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만 해도 반문간판으로 부상을 해서 지지도 1위를 명백하게 달리고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지만 총장 사퇴 후에 석 달간 이 신비주의 그리고 모호함에 가린 이제 자명을 해서 피로감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는 현재 침묵 상태인데 이 상태의 지지율이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의하면 대개 1%대가 나옵니다. 정식으로 뛰어들어서 5%를 돌파하다가 1차 관문이 될 겁니다. 5%를 돌파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충 대수권 주자할 때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5% 이상짜리를 지켜봅니다. 30%가 넘으면 이제 대세론이 됐다든가 이런 얘기가 붙고요. 이렇게 5%가 넘는다면 지금은 1%밖에 안 됩니다. 이런다면 윤과 이 최의 경쟁이 아마 볼만할 겁니다. 이들은 대체로 보수, 중도층 등에서는 지지가 겹칠 겁니다. 결국은 MZ 세대, 그러니까 2030과 18세 이상 유권자들의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최 원장의 대권 도전 의사가 분명해졌으니까 민주당은 아마 윤석열 총장만 공격하다 이제 최재형 원장도 마구 공격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뛰어넘고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지 이거는 최 원장이 고민하고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